있지? 공식을 안 외워서. 그러니까 외우라고 했잖아. 공식 외워서 쓰는 거잖아. 아까 신나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안 듣게 늦게 풀더니.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분을 풀어. 내분 공식은 뭐야 그럼? M 플러스 써봐. N. 근데 M이랑 A 모르면 그러니까 개념을 얘기할 때 안 듣고 문제 풀더니 M과인이 뭐겠어? 그럼 X1, X2는 뭐겠어? 몇대 몇? 네. 외분은 사이에 마이너스만 하면 외분이라고 했잖아. 네? 선생님 여기 성수고도요. 성수고 있지? 수토에. 아이고 제가 왜? 이게 근데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봐봤는데 전화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학업으로는 생각보다 빡통이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네가 중간 때 얼마나 안 한 거야? 기말 때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좀만 하면은 그런 애들 다 제칠 수 있는데 충분히. 근데 왜 안 해서 그럴까?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 계산. 공식 외우면서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맞네. 공식에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분할 때랑 플러스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안 해도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내분 n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3분의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분자는 24.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하라고 서로 네. 엇갈려서 마이너스 4랑 24를 더해야지. 그래서 얼마야? 4요. 외부는 우리 사실 직접적으로 나올 일은 없어. 교육과정 바뀌니까. 근데 생긴 건 똑같아. 얘도 3대 2고 3대 2인데 그럼 3대 2도 얘 대각선끼리 멀리 있는 거 곱하면 마이너스 6이랑 16이잖아. 내분 구하는 것처럼. 단 뭐만 하면 외분이다. 여기서 마이너스만 하면 외분이야. 플러스한 게 내분이고 마이너스한 게 외분. 식선이었구나. 문제도 안 했고 계산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쩐지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0이겠지? 사실 외분은 교육과정 이제 바뀌라서 외분을 해라 라고는 문제는 없을 거야. 유형 10번에도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하자. 유형 10번 풀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교육과정 없다는데. 외분점만 교육과정 바뀐데 이 문제는 그래도 올해 문제가 아니라 이전 문제 같은 거라서 외분이 섞여 있는 거지만 단순 계산이잖아. 외분 마이너스로만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일단 계산하라는 거지. 공식 원래 외워야지. 아니 저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근데 왜 또 갔어? 약간 그 확신을 저.
구했으면 그 다음 답은 중점을 어떻게 그래?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게 중점이에요? 예. 걔는 얘기하는데 좀 들어. 계산 얼른 해야지. 내분 외분은 했는데 외분을 못하고 있었어? 이거 그냥 빼기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빼기로만 바꾸면 똑같지? 비율도 같으니까. 이게 힘들면 앞으로는 어떡하려고 돼? 힘든 게 아니라 귀찮은 거겠지? 이거 중점을 구하래요.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더하면 되죠. 더한 다음에 뭐야? 뭐 일단 내분부터. 내분은 그냥 더하기잖아. 네. 외분은 빼기잖아. 똑같은 값을 가지고. 그래서 내분점이 3분의 9니까 3,3분의 마3이니까 마1이겠네. 외분점은 마이너스 1분의 저거니까 11, 제도 마이너스 5겠지. 두 개 중점 구하래. 중점 어떻게 구하는 거야?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돼? 2로만 나누면 되잖아. 3 더하기 11 2로 나누고 마1, 마5 더한 거에 2로 나누면 답은 7, 마3이겠지. 구했었어. 단순히 계산하는 거잖아. 물론 우리가 외부는 이제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어. 사실 이 좌표 평면에서 첫 번째 이 평면좌표 부분은 전부 다 계산이야. 웬만한 건 다 생각보다는 계산만 하면 돼. 유형 11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얘도 계산이긴 해. 27번 문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얼른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생각하면 되겠지.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안 만지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려는 거야? 그럼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해야지. 아니요,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중요한 건가 했죠. 중요한 부재중이면 여러 번 계속 전화했지 않았을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얼른 써봐야지. A, B를 제로 내분했다. 벌써 얘는 먼저 써놓은 다음에만 잠깐 생각하면 돼. 문자 있어서 그런 거야? 좀 써보고. 좌표 구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아니 저거 상수분명이 마이너스인지 뭔지 헷갈리고 있었어. 마이너스잖아 상수분명.
헷갈리면 안 되지. 헷갈리면은 x축 y축 그려서 점 찍어보고. 칠 번은 문자인 채로 그대로 내분 공식 쓰면 되지. 그럼 내분점 구해보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랑 4t 빼기 3 나왔을 텐데 그럼 얘가 3, 4분면에 있다라는 문제 조건이니까 3, 4분면에 있기 위한 조건은 x좌표가 음수, y좌표도 음수여야 하지. 따라서 부등식 두 개 연립하라는 거야. 첫 번째 부등식 풀면 t가 6분의 1보다 작다겠지. 두 번째 부등식은 t가 4분의 3보다 작다니까 둘 공통 범위는 6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겠네. 따라서 A, B가 다 나왔지. 그럼 유형 12번에 30번. 이건 그냥 문자 다 때려놓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A, B, C의 좌표를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해놓고 문자 뭐 A, B, C, D, E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X 1, 2, 3, Y 1, 2, 3 정도로 아니 그럼 제가 중간에 1, 2, 3를 헷갈려? 하고 싶은 대로 문자 다 놓으면 되지 6개를. 우리 좌표평면 문제에서 하나 있을 때는 정확한 위치 안 잡아도 돼. 뭐 2개 이상의 관계를 볼 때만 정확히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냥 ABC 삼각형 하나 있을 때는 X축, Y축 무시하고 그냥 맨 땅에다가 그리면 되지. 그림 그려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결국에 또왜 1, 2, 3 이러고 한 거야. 할 거면 1, 2, 3 해야지. 1, 2, 3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해? 근데 왜 원투수가 뭐야? X 이러면은 그냥 함수에서의 XY 같잖아. X좌표 여러 개니까 X1, X2, 3, 4, 5, 6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거지 보통. 모르겠네. 가 아니라 계산 실수를 계속하는 거겠지. 아닌데. 일단 먼저 뭐부터 쓸 수 있어? 네? 문자 정해놓고 가야지 일단. 예? 무슨 문제? A, B, C의 좌표를 모르니까 A, C, B, C의 좌표를 네가 정해놔야지. 그냥 얘랑 X좌표 합이 마이너스 2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가 기억하고 문장으로 할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각각의 문자를 두고 하는 게 낫겠지. A, B, C의 점 좌표를 네가 문자로 정해놓고 문자로 쓰면 편하지.
A 좌표를 뭐라고 할 거고 일단 좌표를 뭐라고 하는지 다 표시부터 해놔. A, B, C. X 좌표, Y 좌표 다 써야 되잖아. 점을 그러면 A, A 다시. 안 헷갈릴 수 있으면 A 이거고요. 다시 맞. 지금은 그냥 다시라고 있지. 나중에 근데 프라임으로 가면 또 헷갈리는 맞아요. 거니까. 그거요. 근데 그것도 미분이랑 헷갈리니까 사실 그거 안 좋은 습관이야. 프라임 쓰는 거. 그냥 X 1, 2, 3, Y 1, 2, 3가 제일 보편적이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식 써서 계산하면 되지. 알았어? 네. 자, 처음에는 이 문제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해야 돼. 먼저 마이너스 1,2가 중점이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둘 더한 게 중점의 2배잖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좌표도 둘 더한 게 중점 2배 4. 그 다음 BC 점도 둘 더한 게 중점의 2배 4. 그 다음에 y좌표도 둘 더한 게 중점 2배 마이너스 6. C랑 A도 x좌표 더한 게 중점 2배 6. y좌표도 8이 나왔어. 그럼 각각을 우리가 제일 빨리 연립하는 방법은 이거 한꺼번에 다 더하는 거지. 이거 한꺼번에 다 더하면 2배의 x1, 2, 3가 더하면 저거 8이지. 그 다음 y도 이거 한꺼번에 다 더하면 2배의 y1, 2, 3 더한 게 6이잖아. 따라서 얘는 4고 쟤는 3이겠네. 저거 구하는 거잖아. 세 꼭지점 x좌표, y좌표의 합은 4랑 3 더해서 7 쓰라는 문제였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해봤는데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게 있어. 바로 무게중심 내용이야. 일단 무게중심 다음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뭐였지?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래 삼각형의 각 변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추가로 만들었을 때 뭔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 각 변을 똑같은 비율로 얘도 m 대 n, 얘도 m 대 n, 얘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3개를 내가 찍었을 때 어떤 특별한 게 나오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삼각형의 무엇과 얘의 무게중심이라.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같아요. 같다라는 거 이용할 거야. 이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좀 빨리 풀려면. 그럼 우리 DEF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잖아. 네. DEF의 무게중심은 뭐겠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무게중심은 별거 아니었잖아 아까. 싹 다 더해서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는 거? 나누기 3. 당연히 3개니까 3 나누는 거지. 그럼 X좌표 3개 더해서 3 나누면 3분의 4지, X좌표가. 네.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3. 1. 3분의 3이야? 약분 안 하고 이렇게 쓸 거야. 네. 그럼 이렇게 구한 거랑 뭐랑 같다고?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미리 일치한다고. 네. 그럼 뭐야, 무게중심이? 저거야. 그럼 답이 뭐겠어? 이게 4, 이게 3이잖아. 이렇게 구할 거야,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지. 각각의 모든 변을 똑같은 비율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걸 써먹으면 문제를 더 쉽게 빨리 풀 수가 있어. 또 까먹겠지. 다음 13유형 32번 단순 계산이겠네. 무게중심 그냥 구하는 거. 저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네. 무게중심 같다는 거. 제가 좀 비슷해서 그랬어? 나
32번은 안 해도 되지? 더해서 3 나눈 게 무게중심이니까 식 써서 풀면 되고 유형 14번에 36번 그럼 풀어보자. 네? 다음 거 유형 14번. 이 문제 하려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지. 중2 때 배웠기도 했고 사각형을. 평행사고요. 얘도 정확한 점위치 안 찍어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A, B, C, D 평행사변형 그림만 맨땅에 그릴 거야.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 혹은 성질 중에 뭐 하나를 쓸 거야. 뭐가 있었을까? 뭘 쓸 거야? 이거랑 이거랑 둘 다 해야 돼. 그럴 거면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다 해야 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해야 돼. 근데 그럼 계산하기 싫지 않아? 이거랑 갖다 하는 거. 같고 하나만은 안 되지. 아,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져야지 네. 평행사변형이지. 진짜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 성질 그 중에서 하나를 써야 돼. 제일 편한 계산으로. 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지. 기억해봐. 내가 바로 알려주면 그게 무슨 공부야.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보고 정의가 뭐였는지. 이렇게 길이 같다. 정의가 뭐야? 평행사변형 정의는. 평행한 변 두 개. 이름이 평행사변형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평행한 변이 두 개. 정확히는 말로 하자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네. 기호로는 뭐 A, B 선분과 이게 평행하다는 기호야. B, C, A, B랑 CD, CD든 DC든 상관없는데 DC라 그럴까? 평행하고 또 마주보는 A, D와 BC가 평행하다. 이게 정의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근데 정의 우리 평행 가지고 하기는 할 수도 있어. 정확히 우리 다음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에 그 두 직선 평행 조건 쓰면 되긴 해. 그럼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성질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질 여러 개 있을 건데 첫 번째 어떤 성질이 기억날까? 첫 번째 성질. 수호 네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변을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인 거야. 근데 변의 길이 같다 쓰면 계산이 좀 오래 걸리겠지? 할 수는 있는데 좀 오래 걸려. 얘보다 편한 게 또 다른 성질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성질 뭐 있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 위에 얘네 중점 탁 그어도 아닌데 그거는 얼추 가고 있는데 맞는 방향으로. 중점이랑 중점이랑 이었을 때 길이가 DC랑 같지 않아요? 아닌데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중 마주보는 대각 두 두 대변의 대각선의 대각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대각선 아닌데 아니야 너는? 딱 성질 여러 개야. 너는 뭐 생각했어? 아니에요. 마주보는 대변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게 이걸 갖다 얘기하려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그럼 어디로 그릴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대각선의 특징이 나오는데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에 말로 하자면 좀 복잡해.
근데 식으로 쓰면 간단해. 두 대각선의 교점이 각 대각선을 뭐 한다야? 이등분한다. 말로 하자면 이거야. 식으로 쓰면 뭐겠어? 두 대각선의 교점이 각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라는 걸 식으로 쓰면은 BD랑 AC 중점. 대각선의 교점이 각 대각선을 AC를 이등분하고 BD를 이등분한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면 돼?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부를까? 대각선의 교점 O라고 불렀을 때 뭐 할 수 있어? A 더하기 C 나누기가 A, O의 길이와 C, O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B, O의 길이가 D, O의 길이와 같다인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겠어?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식으로 써서 이거인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식 써서 계산하기 또 귀찮아. 그러면 5를 또 구해야 돼, 막 해야 돼. 5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를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얘를? 그러니까 미치야 다 듣고 해야지. 네? 아직 편한 방법 안 나왔는데? 네. 너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 2번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였어, 그래서? 그래서 중점 구했는데요. 5를 구했어? 구성하긴 합니다. 5를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D를 구해야죠. 이 식 자체로 우리가 쓸 필요 없이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선분 AC의 중점이랑 선분 BC의 중점이 BD의 중점이 어떻다? BD의 중점이 같다를 쓰면 되는 거야. 그게 결국 대각선의 교점이 각 대각선을 이등분해서 AO, CO 같고 BO, DO랑 같다가 된 거야. 둘의 중점이 같다인 거야, 결국에. 그럼 AC의 중점 구할 수 있잖아. AC의 중점이 얼마야? 1콤마 더해서 절반 한 거니까 1, 2분의 5겠네. 그러면 BD 중점도 얘가 돼야 돼. 그러면 X는 얼마겠어? X좌표 둘 더한 게 중점의 2배니까. 바로 2 나오잖아. 암산해도. Y는 어떻게 돼? 둘 더한 게 얘의 2배니까. 5. 이렇게 XY가 바로 나와야지. 그러려면 우리는 평행사변형도 정의, 성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쓰고 싶은 성질이 이 성질인 거지. 두 대각선의 교점이 각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라는 거. 결국에 각각의 중점이 일치한다를 쓰면 된다는 거야. 이런 도형의 수칙령이 계속 필요해. 이제 중간고사 때 절대 안 까먹어야 될 텐데 까먹겠지. 계속 얘기는 해주겠지만 최대한 안 까먹고 자기가 할 수 있어야지. 그다음 유형 15번에 39번 나왔잖아. 이것도 중2 때 배우는 뭐가 있어. 근데 다 없거나 아니면 때려 맞춰서 대충 기억해서 풀거나 하겠지 아마. 그거 맞아. 근데 어떻게 해요? PC 길이를 응? PC 길이를 얼마야?
3대 정확히는 뭐야? 8 아, 그 처음에 네가 썼던 게 비율 길이, 그치, 길이가 아니라 비율 쓴 거지 처음에는. 근데 BC 전체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AD 기준 어떻게 돼요?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니까 BC 길이가. 8이요. 그래서 BD 길이가 얼마니까. 그래서 BD 길이가 삼이요. 3. 근데 왜 못 구해?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거 하려면 뭘 중학교 때 배운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3분 길이 문자 놓고 열심히 답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렵게 가고 있어. 맞긴 하겠죠. 근데 중2 때 또 우리 배운 것 중에 뭐 있었을까? 각의 2등분선에서 우리 배웠던 거 있는데 내각의 2등분도 배웠고 외각의 2등분도 배웠어. 저기 뭐야 6대 12 저기 아래 BC로 가는 거랑 같지 않아요? M 대 N은 M 대 N 비율 같다. 네. 이걸 썼으면 더 편하지.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실제 길이가 얼마 나오니까 BC의 길이가 8이 나오니까 3대 5면 그대로 그냥 길이가 3 확정인 거지. 네. 다시 또 피타고라스 하면 되는데. 그치? 피타고라스 하면 지금 1대 2대 루트 5지? 3루트 5겠지 그래서? 제가 힘들게 했는데도 그래도 계산은 잘 했네. 알았으면. 이런 계산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 저거 중학교 때 이제 허투루 배운 게 없어. 계속 써야 돼 고등학교 때도. 이제 다음 내용들은 이제 기출 남았는데 기출은 숙제로 해보자. 해야 될 게 많아. 10번의 공소투 전체를 한번 끝내야 되니까. 다음 두 번째 단원. 근데 교과서마다 직선이 평면좌표랑 한 단원에 같이 포함도 돼 있어. 분량이 작아서. 평면좌표 분량이 작아서야. 직선 자체는 또 분량은 많지. 직선의 방정식 역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어. 2학년 때는 1차 함수로만 간단히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는 1차 함수를 넘어서서 모든 직선을 다 다루게 돼. 일단 개념부터 보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에 식 쓰는 이름 두 종류가 있어. 표준형과 일반형. 표준형은 말 그대로 표준적인 모양. 직선의 표준의 모양이라는 건 결국 1차 함수에서 생각하면은 기울기랑 y절편이 필요해. 따라서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다. 중2 때 했어. 1차 함수에서. 근데 중3 때는 이제 저거까지 했어. 특히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이다. 이건 중3 때 했어. 삼각비에서. 기억나지? 이건 중학교 내용이네. 그 다음 2번의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그냥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넣은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는 표준형으로 식 세워서 풀고 어떤 문제는 일반형으로 식 세워서 풀 거야. 물론 아무렇게나 해도 풀 수는 있는데 특정 유형마다 어떻게 내가 식 세워야 되는지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빨리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둘 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쓸 거야. 근데 괄호 2번 이제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건 중학교 때 안 한 걸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y축에 평행하고 x절편이 a인 직선의 방정식은 그려보면 저렇게 나오지. y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해야 되니까 세로로 그려져야 돼. 그럼 세로로 그려질 건데 x절편 a, 즉 a, 0을 지난다 그랬어.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 얘네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을 생각해야 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이 뭐겠어? 이 직선 위의 점들의 공통점은 어느 좌표가 똑같겠지.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똑같이 a잖아. 따라서 이 직선식도 x는 a라고 써지는 거야.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식은 x는 a라고 써줘야 돼. 이 x, y 헷갈리면 안 되겠지. y축에 평행할 때 x는 a야. 그럼 반대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써줘야 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 y절편이 b야. 그럼 이 직선 위의 점들의 공통점이 뭐겠어? 공통점이 y좌표가 전부 b로 똑같다는 거야. 따라서 직선식 이름이 y는 b가 된 거야. 역시 x, y 헷갈리면 안 돼. x축이랑 평행하면 y는 얼마라는 식으로 써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저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돼. 따라서 마지막 별표
괄호 2번의 별표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x축, y축을 그렇게 이름으로 안 부르고 식으로 쓸 거야. y축을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고 실수하면 안 돼. y축은 식으로 x는 0이야. 반대로 x축은 식으로 y는 0이야. 역시 x는 0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x축, y축이라고 이름 대신에 그냥 식으로도 쓸 거야. x는 0, y는 0. 그 다음 괄호 3번.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 기본 폼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별거 없어. 일단 유도하는 과정도 딱히 없어. 우리가 중2 때 했던 거.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점 대입하는 거야. 점 대입해서 정리하면 n이 얼마다 라는 게 정리가 될 건데, 그걸 정리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는 외우기 힘들어서 우리가 외우기 쉬운 모양으로 약간 손을 본 거야. 그게 저거야.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폼을 외워야 되겠지. 첫 번째 폼은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식 쓰는 방법이야. 이때 직선의 식 쓰는 방법은 y-y1은 m 곱하기 x-x1이라고 식을 써야 돼. 앞으로는 저거 외우고 바로바로 해야 돼. 시간을 몇 초라도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 주어지면 자동으로 우리는 저 식을 쓰고 보는 거야. y-y1은 m 곱하기 x-x1. 두 번째 상황은 치사하게 기울기를 안 주고 대신에 지나는 점을 하나 추가했어. 즉 두 점을 지난다고 알려준 거야.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고 알려줬을 때 식 쓰는 방법도 별거 없어.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되냐면 기울기만 알아내면 돼. 그럼 얘네들 이용해서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겠어? 얘네들 이용해서 기울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기울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긴 했지. 두 점의 기울기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은 x의 변화량, 중학교 때는 증가량이라고 했을 건데 정확히는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이게 내년에 미적에 가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부르겠지. 미적 공부한 사람들은. 미처 안 했지? 미적 안 했다 그래도 수업 미적 안 해봤어? 아무튼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 말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m 자리에 뭘 쓰면 돼? m 대신에 두 점 주어졌으면 내가 직접 계산하면 돼. x2에서 x1을 빼고 반대로 빼도 돼. 대신에 반대로 뺐으면은 순서는 그대로 해야 돼. x2에서 뺐으면 y도 2에서 빼야 돼. x는 2에서 뺐는데 y를 1에서 빼면 부호가 달라져서 틀려. 무조건 같은 방향에서 빼는 거야. x 뺀 변화량 방향이랑 y 뺀 변화량 방향이 같아야 돼. 한쪽에서만 빼야 돼. 그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기울기를 구해놓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쓰기 편한 거. 0이 많은 게 쓰기 편하겠지. 그거 하나 골라서 그냥 또 y-y1은 이 기울기 구하는 거 곱하기 x-x1이라고 직선식을 쓰면 돼. 그래서 사실 2번은 외우는 게 아니지. 1번 폼은 외우는 거야. 외워서 해야 돼. 근데 2번은 외우지 말고 우리가 기울기만 구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문자 그대로 외울 필요 없잖아. y1 y1 x2 x1분의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울기 없이 두 점 주어지면 내가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특별한 상황인데, 얘는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문제를 조금은 빨리 풀 수 있어. 특별한 건데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식을 다른 방법으로 더 빨리 세울 거야.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으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바로 쓰고 풀 거야. 외워주는 게 좋아. 근데 많이 헷갈리고 못 외웠어.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 두 점 있으니까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만약에 까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울기를.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 x절편, y절편 주어졌을 때. x절편이니까 a, 0 지난다는 말이고 y절편이니까 0, b 지난다는 말이니까 기울기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기울기를 x 뺀 거 분모 a분의 y 뺀 거 같은 방향에서 빼야지. 큰 거에서 빼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b잖아. 기울기가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그거 가지고 식 쓰면 돼. y 마이너스 y1인데 y절편 이용해서 그냥 y는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y절편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 시간을 조금 절약하려고 이걸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필수는 아니야. 근데 하면 뭐 도움은 되지. 그래서 x좌표, y좌표 주어졌을 때 식 쓰는 방법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거야.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우리는 직선에서 식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직선들의 위치관계야. 우리가 앞으로는 직선들 그리고 다음 단원에 원이 등장하면서 각가지 직선과 원의 관계들을 봐야 돼. 먼저 우리 직선 두 개의 위치관계를 보면은 박스 밑에 내용이 있지. 직선의 위치관계는 크게 두 종류, 그리고 작게는 저렇게 네 종류야. 크게 두 종류는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야. 만날 때도 두 종류로 여기서는 세 종류로 봐야 되겠네. 만날 때는 세 종류, 만나지 않을 때 한 종류야. 세분화하면 저렇게 네 개인 거야. 첫 번째,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만나지 않는 경우는 결국 두 번째 평행하다야. 우리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평행 수직은 다뤘지. 평행을 주로 많이 했겠지만, 세 번째는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건데 얘는 아예 일치하는 거야. 두 직선이 완전히 똑같은 직선.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는데 약간 특이하게 만나는 애인데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애. 저런 걸 그냥 어려운 한자말로 직교한다 라고도 표현을 해. 요새는 직교라는 단어는 안 쓰긴 할 거야. 옛날 표현이라서. 수직으로 만난다를 직교한다 라고 부르기도 해. 그렇게 크게 저렇게 네 종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치관계를 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지 평행한지 수직인지를 주로 보겠지. 왜냐면 일치한다는 너무 눈에 뻔하잖아. 일치한다는 아예 식이 같아야지 일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두 직선의 관계를 한 점에서 만날 때와 평행할 때, 그리고 한 점 중에서도 수직할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관계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식에서의 관계를 보는 거야.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주어진 식만 보고 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표현인데, 저거 한 가득 보면은 또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문제 한두 개라도 풀고 저걸 다시 보자. 20페이지 이제 유형 1번 직선 시작이야. 첫 번째 문제 풀자. 직선 식 쓰는 방법만 잘 하면 돼. 기울기랑 한 점 주어지는 게 기본 시작이었어. 그 다음에 점 두 개 주어질 때, 절편 주어질 때 특별한 경우. 문제. 첫 번째 문제. 왜 읽고만 있어? 다 읽었으면 이제 이해했으면 얼른 써봐야지. 둘의 중점을 지난대. 그럼 뭐 해야 돼? 중점을 구해야지. 응. 그다음 기울기가 주어졌어. 그럼 기울기와 점 주어졌으니까 식 바로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걸 생각을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떡해. 해? 읽으면서 바로바로 써서 답이 나와야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둬도 돼. 표준형으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7까지 넘겨서 일반형으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는데. 혹시 1 넣어서 그냥 5 되는 거 때려서 7 한 거지? 네.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문자 있을 거 생각하면은 저 식 쓰는 거 연습하는 게 좋아. 민채도 저거 식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지금 중점을 구해서 둘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1,5를 구했잖아. 그럼 y는 m x-x1 플러스 y1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y1 되잖아. y는 m x-x1 플러스 y1이라는 식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왜냐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질 때도 식 써야 되니까.
문자로 주어질 때 우리가 때려 맞추면 오래 걸리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보통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잖아.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어쩌고니까 1 넣어서 5 되려면은 1 넣어서 5 되려면은 마이너스 2랑 5 되려면은 7이네 하고 7 이렇게 때려 맞추지 말고 이제는 식수는 연습해야 돼. 문자로 줄 거야 문제에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식수는 연습 항상 해야 돼. 유형 2번도 49번 문제. 집중해서 읽고 얼른 써야지. 49번은 중2 때도 우리 저런 거 했어.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때. 거의 중2 문제라고 해도 할 수 있어. 중2들도 풀 수 있는 문제. 우리가 까먹었으면 힘들겠지만 이건 중2 문제야. 직선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 2개 찾아서 잇는 거야. 그럼 어떤 점 찾는 게 제일 편하겠어? 직선에서는. 수호야, 어떤 점을 찾는 게 편할까? 직선에서. 직선이 수많은 점 중에 특별한 점 몇 개가 있잖아. 어떤 점이 특별해? 중점. 직선인데? 아, 직선이 점 중에 절편이 특별하잖아. 이거 절편 구하면 돼. 아, 네. x절편 구하는 방법이 뭐야? x절편은 x절편 우리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중2 때 했는데 x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0 대입하면 x절편이잖아. 네. 그럼 y에다가 0 대입해서 x로 정리하면 x는 얼마라고 정리가 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y절편 구하는 방법은 x에 0 대입하는 거니까 0 넣어서 y로 정리하면 y는 그렇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를 생각하면 돼. 이제 우리 마이너스 a분의 c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제 위에 있는 거 봐야지. 해본 결과 A랑 C는 부호가 같거든요. 그치, 얘네 이용해서 AC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부호가 같아요. 같아? 그러면 걔는 그치, AB 부호가 다르고 PC 부호가 다르니까 P 기준으로 P랑 A랑 다르고 B랑 C랑 다르니까 AC는 부호가 같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C의 부호가 뭐겠어? 얘는? 마이너스 얘는 음수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는? 양수가 나오죠. BC가 음수니까 음수 마이너스에서 양수가 나와야 되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X절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수, Y절편이 양수야. 그럼 점 찍어봐. X절편 음수인 점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고. X절편 음수 아무거나 찍었어. Y절편 양수인 거 아무거나 찍어. 이으면 끝나잖아, 직선식이. 네. 그럼 답은 제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답은 4, 마지막 사사분면을 안 지나는 거지. 이건 중2 문제야. 중2 때 다 이런 문제 했어. 아, 저 이거 지금 2차식인 줄 알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다음 유형 3번도 첫 번째 51번 문제. 1차식인 거 알았으면 안 되겠죠. 기울기로 이렇게 했구나. 그래도 되는데 절편 두 개 찾는 게 더 나아. 왜? 편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절편이요? 식 정리하지 말고 바로 절편 구하는 게 낫다고. 왜요? 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줄 때 들어야지. 네가 푼 거랑 다른 방법으로 내가 풀 수도 있는데 그거 듣고 있어. 안 들었잖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잖아. 안 들었잖아. 영상 볼게요. 링크를 안 올리면 어쩌고 볼 영상을 봐. 그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아 그래? 뭐라고 검색해? 그냥 제
기록에 보면 나. 전에 들었던 거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검색하면 나와서 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니까 뭐 한 거야?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넌 뭘 한 건데? 기울기가 같다고 했는데. 어 맞는데? 아 그래 맞아요. 그럼 계산이 맞나는데? 네 맞죠. 안 맞을 수도 있지? 아이고 나도 계산이 안 돼? 이게 맞긴 맞나요? 어떻게 시작했는데? 그 기울기가 어, 그 x축 변화량 y축 변화량이잖아요.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따했어요. 기울기 같아야지 한 직선 위에 있을 테니까. 뭔가 세 개 해도 할 수 있지. 셋 중에 두 개 갖다 세 개 다 쓰면 되나? 네. AB 기울기랑 BC 기울기랑 CA 기울기 세 개 썼지? 세 개 다 갖다를 연립해서 풀면 되지. 연립 방정식 풀어야지. 여기 있습니다. 예, 저거 보자마자 연립해야지. 1학기 때 연립 방정식이 한 건데. 계산